반갑습니다. 수석다입니다. 박진식입니다. 시작부터 제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뭐 원래 1교시를 바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구미에서 왔어요. 이제 구미에서 이렇게 그 새마을호 ITX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타고 오는데 구미에서는 5분 지연 이렇게 딱 타고 시작을 했는데 대구 오니까 10분 지연, 뭐 청도 오니까 25분 지연, 밀양 오니까 38분 지연 뭐 이러더라고요.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그걸 했으면은 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뭐 타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 들어보니까 그 KTX도 그렇고 요즘 최근에 저번에 뭐 청도에선가 사고 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지연이 많대요. KTX도. 혹시나 뭐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 혹시 뭐 서울이나 대구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미리 요즘은 좀 한 30분 정도는 여유를 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여유를 두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어 이게 막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막 그랬습니다. 오면서 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 입교하시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많죠.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큰 리더가 오늘 크신 분이 나오길래 이런 큰 걱정거리를 잉태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가졌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진짜 큰 수고로움으로 이렇게 크게 될 리더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오래 기다렸으니까 오늘 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메이를 한 지는 이제 22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아메이 하기 전에는 이제 그냥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한 5년 정도는 직장 생활과 아메이를 같이 하고 이렇게 지냈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15년 더 됐구나. 17년 전부터는 이제 이렇게 아메이 사업만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잘 못 보셨죠?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메이만 갖고 뭐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걱정거리가 되거든요. 이거 들을 때는 아메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됐는데 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저도 뭐 17년째 이렇게 이 일만 가지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CLC 1교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2교시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조금 바뀌었죠. 그죠? 1교시하고 2교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또 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들으면 더 나을 거라고 또 1교시가 더 새롭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22년 전에 여기 1교시 때 이걸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딱 하나였어요. 그때는 뭐 아메이는 모르겠고 일단 와이프 가보자 하니까 갔었는데 그 3주 과정이었거든요. 그때는 3주를 갔다가 구미에서 이제 저는 진주를 가서 들었어요. 지금 이제 진주에도 이 과정들이 하고 있는데 진주까지 가면 그 당시는 이제 3시간이 걸렸죠. 3시간 이제 차를 타고 매 3주 동안 가가지고 이걸 들었어요. 그 와이프가 듣자 하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와이프가 듣자 하니까 들어보자 하니까 그냥 가서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3주 동안 그 먼 거리를 가면서 하여튼 뭐 다음에 원망 안 들으려고 단지 뭐 하나 그리고 다음에 싸움할 때 부부싸움 할 때나 하면은 멱살 쥐고 네가 그때 그랬다 아이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하나 뭐 단지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근데 3주를 가정을 듣고 나서 제일 처음에 1주 차에 이걸 들었을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뭐 나쁜 건 아니네. 이게 끝이었어요. 뭐 그 이상 내가 이걸 위해서 큰 걸 얻겠다. 여기에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뭐 사실 큰 부자가 된다든지 뭐 돈을 번다든지 이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근데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나쁜 건 아니네라는 게 첫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네트워크 마케팅 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겠죠.
그냥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처음에 오늘 좀 재밌자고 이렇게 내놨는데 우리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행복에 대해서 플라톤이 이렇게 플라톤 아세요? 친하세요? 이게 BC 한 400년 전에 이렇게 이분의 스승님이 소크라테스고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번에 보면은 조금 부족한 재산, 2번에 보면은 좀 부족한 외모, 3번에 보면은 약간은 뭐 절반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는 명예, 4번에 보면은 체력, 또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5번에 보면은 절반에게만 박수받은 말솜씨.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단해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그게 있어요. 이상한 게 숨어 있어. 뭐냐면은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그거보다 부족한 재산. 그냥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만한데 그거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연봉이 한 10억인데 그거보다 조금 이제 부족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되는 재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조금 모든 사람이 잘생겼다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부족한 다 차은우같이 되고 싶은데 그보다 조금 부족한 외모 뭐 이런 거죠. 그죠? 송혜교 같이 되고 싶은데 그보다 조금 부족한 외모 뭐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다섯 번째 보면은 어, 말솜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저한테 박수를 보낼지는 뭐 칭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이 뭐 말주변이 이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그런 말솜씨로 여러분들이 귀에 좀 쏙쏙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말솜씨라 해놨잖아요. 실제로는 말솜씨는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게 아니고 플라톤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그런 거죠. 어, 연설을 잘하고 대중 앞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권력, 어쩌면은 그게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거에서 조금 부족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 다그 높은 권력을 차지했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부족하고 싶죠, 이제부터. 그죠? 그래야 행복합니다. 너무 꽉 채워져 있으면은 뭐 행복하지는 않아요. 뭐 연봉 10억 받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한 2억, 3억 정도만 받아도 아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이제 아메에서 얘기하면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정도의 수입이 보통 되어지는 거죠. 제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조금은 이제 외모가 여기서 조금 딸리긴 한데 요거만 좀 갖춰주면은 요새 이제 갖추는 게 그 드마아키텍트가 나와가지고 좀 얼굴이 좀 빵빵해지고 허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셨죠? 뭐 혹시 안 해보신 분 스폰서님한테 가가지고 좀 얼굴을 좀 찢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니까 찢어지고 있는 분들 몇 분 계시대. 기계로 이렇게 쭉쭉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1교시에는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뭔지,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사업과 비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다른지, 그죠? 그리고 그럼 그 중에서 또 왜 아메인지, why 아메이, 그리고 이거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막 숨이 턱턱 막히죠. 시작부터. 안 그렇습니까? 1교시는 좀 재밌었는데 2교시 보니까 주제 자체가 막 타이틀부터 숨이 막히는 건 생각이 안 듭니까? 안 되시는 모양이네. 이걸 즐기시는 사람들 참 많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어, 원래 이 과정이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니네 정도가 저는 그거였다고. 실제 중요한 게 1교시 때 여러분들이 10가지 배웠던 거 있죠. 그게 우리가 아메이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의는 이렇게 뭐 제가 정의내는 건 아니고 네이버나 어떤 사전이나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광고비, 샘플 등 재비용을 없애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의 수익을 하나게 이제 이걸 갖다가 참 예쁘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저거죠, 그죠? 회사는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데 중간에 있는 광고와 유통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쉽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뭐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뭐 다르게 했을지 몰라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아메이는 어,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보는 아메이는 상품을 제조하고 우리 같은 회원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회원 소비자한테. 그래서 대신에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는 대신에 회원 소비자가 35%라는 데는 이 비용을 캐시블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회사가 무슨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쓰던 생필품을 갖다가 아메이라는 제품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혜택을 줍니다. 좋은 고품질의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100% 고객 만족 보증제라 해서 90일 이내에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죠? 뭐 마음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은 지금 뭐 내려가서 가지고 더마키텍트는 없죠. 그건 없으니까 못 사고 정수기 한 대 사셔가지고 그거는 한 달이 그 한 달입니다. 그 90일이 아니고 정수기 한 대 사셨다고 집에서 설치했다가 다시 한 달 내에 그냥 갖고 가라 하면 돼요.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환불에 대해서 그건 너무 좀 심각하다 싶으면은 이제 더블엑스 하나 사셔가지고 한 8만 원 주고 사셔가지고 내려와서 반품해 보시면 돼. 반 정도 먹고 하루에 반을 먹는다고 해서 탈이 나진 않을 겁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비타민을 한 통을 갖다가 반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거 방송에 나가죠.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뭐 만약에 반품이라는 걸 50% 정도를 남기면은 환불해 준다.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캐시백을 주죠. 그죠? 35%에 되는 이번 매달 거기 30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끔 현금으로 캐시백을 줍니다. 이게 많이 모이면은 400 이해도 되죠. 왜 400 이해가 되느냐? 처음에는 400 이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 네트워크에 이 아메이가 매출이 1조가 넘어갑니다. 1조 2천억 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5%가 그러니까 4천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4천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회원 소비자의 중에서 누군가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1,000원을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억을, 어떤 분은 10억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소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죠. 해외여행도 또 어느 위치가 되면 보여주고요. 그리고 연금 형태의 소득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한 나한테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왜 이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아메이가 왜 그럼 지속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속이 되냐면은 제품이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쓴 사람이 또 써요. 세제도 쓴 사람이 또 쓰고요. 비타민도 먹는 사람이 또 먹어요. 다 떨어지면 또 먹는 거라. 뭐 다른 사람은 바꾸는 사람도 있겠죠. 아메이크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 꼭 또 아메이크를 먹는 사람도 있는 거야. 굳이 안 되는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는 먹을 거냐. 근데 중요한 거는 드신 분이 또 먹고 쓴 분이 또 쓴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반복해서 뭔가 써지는구나. 그리고 제품의 숫자가 늘어나요. 나중에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요. 처음엔 나 혼자 시작했지만 22년 전에 저희 혼자 시작했지만 혼자는 아니구나. 부부가 둘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몇천 명 이상의 제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걸 상상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만두더라도 안 하더라도 그중에 누군가는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소비를 하면은 그래서 연금 형태의 소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계속 제품들이 누군가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이 되어지는 요것도 상속에는 처음에는 사실은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상속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아메이는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은 그 소비자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내가 소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와 아무것 실제로 아메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형태의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이런 플랫폼이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10년 전부터 이제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러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요즘은 전부가 다 이 회원들을 내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트워크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가치를 갖다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메칼프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네트워크의 가치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제곱의 형태로 네트워크가 늘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혼자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두 명이 되어지고 두 명이 네 명이 되어지고 여덟 명이 되어지고 16명이 지는 게 네트워크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누군가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소득의 가치도 그렇게 사실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죄송합니다. 뭐 처음에 요즘은 이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아직도 뭐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라는 판매 형태의 그런 개념들을 아직까지 조금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피라미드라고 얘기하시는 분 없죠? 아직도 계신가요? 요즘은 피라미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22년 전에 이 사업을 처음에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쭉 동그라미 스폰서 와서 그리시죠. 한 명이 시작했는데 여섯 명이 하고 네 명이 하고 두 명이 하고 그래서 막 1,000만 포인트가 된다고 막 그리는데 제가 얘기했던 게 그 22년 전에는 이게 거부감이 많던 아직도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던 그 피라미드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그라미를 위에서 딱 내려다 보면은 이 세모를 피라미드를 위에서 내려보면은 입체화 시키면은 이 방사형이 되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이거는 네트워크라고 너희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입체 피라미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게 처음에 그랬었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그죠? 동그라미 그린 거에서 입체를 쳐다본다는 거는 어, 어쨌든 피라미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얘기를 보다는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림, 그냥 단순하게 누구한테 들은 거, 누군가는 망했더라, 누군가는 안 된다더라 하는 거기에 카드라라는 통신과 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심 거기에 묻혀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뭐 한국 아메이도 벌써 3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단계라고 얘기도 하고 방문 판매라고 얘기해요. 방문 판매 아이가 뭐 맞습니다. 방문 판매. 스폰서 갖다 주면 방문 판매지 뭐 따로 있습니까? 방문 판매 맞아요. 다단계 판매 맞습니다.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고 또 그 밑에 뎁스 파트너가 있으니까 다단계 판매 맞죠. 그 다단계 판매를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마케팅 용어로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용어죠. 멀티 레벨 마케팅을 갖다가 1920년도인가 30년도인가 거기에 멀티 레벨 마케팅에서 논문으로 발표되고 했던 것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똑똑한 이 기자분들이 멀티 다 레벨, 단계. 그래서 멀티 레벨 마케팅을 다단계로 이렇게 참 똑똑하신 분들이 해석을 해서 그때부터 다단계 하면은 부정적인 개념들이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시작했던 게 그 시절이었던 것. 하지만 멀티 레벨 마케팅은 사실은 핵심적인 나로부터 잘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잘했던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을 가르쳐 가지고 늘려가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영업 형태는 대부분의 영업 형태는 그렇게 이렇게 멀티레벨 마케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지도 그렇고 자동차 영업도 그렇고 보험 영업도 그렇고 다 보면은 누군가 밑에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직원들은 아니잖아. 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실제로 이런 형태로 그래서 멀티레벨
레벨 마케팅에는 마케팅의 혁신적인 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뭘로 심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소위 어쩌고 보면은 지식층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막 재팬 라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홍보하는 이런 글 이용하다 보니까 이 다단계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맞습니다. 뭐 피라미드는 뭐 아니고 다 맞습니다. 왜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폰서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하나?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을 조금 버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를 한번 쳐다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아메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메이는 1959년에 벌써 65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지만 한국에는 91년도에 아메이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91년도에 들어가면서 제품이 5개밖에 없었어요. 세제 5개밖에. 그러니까 아메이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냐면은 다 퐁퐁이나 어? 뭐야 그 빨래하는 이런 세척기 차 닦는 뭐 카워시 같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려면은 직접 집에서 똑똑똑 두드려 가지고 갖다 줬어야 돼요. 어떤 우리가 마케팅의 방식이 없었어요. 그 제품도 5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집에 갖다 줄라 하니까 이 한 개 갖다 주려고 그 당시는 이 ABC가 서울밖에 없었어. 서울까지 가서 그 한 개 들고 와서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사서 주문을 100개씩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재놓고 그래서 집에다가 꽉꽉 재워놓고 이제 갖다 주는 거지. 그죠? 참 안타까운 역사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방문 판매 시절이었습니다. 참 어렵겠죠. 근데 어려웠지만 이때를 견뎌내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최고의 리들이 근데 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방문 판매가 잘 됐어요. 하고 싶으십니까? 세제 갖다 주고 막 왜 잘 됐냐면은 내가 가서 얘기를 안 해도 갖다 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갖다 주는 거야 방문 앞에. 왜 그러냐면은 91년도 이 시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제하면 한장하던 시절이었어요. 미제 퐁퐁 그러면은 일단은 너무 좋은 거야. 뭐 뭔지는 모르지만 빨래비누 쓰다가 그죠? 요걸 쓰니까 너무 설거지도 잘 되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미제 퐁퐁을 하나 산다는 게 너무 좋은 시절. 그러니까 서로 살라고 해서 집에 재놔도 방금 나가는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도 꼭 뭐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0만 포인트를 모으면은 한 명이 1,000만 원치를 팔아야 돼. 그런 시절이었지만 94년도 정도 되니까 제품이 5개에서 한 40가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메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거죠. 팔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10명이 100만 원치씩만 팔면 되는 거야. 좀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방문 판매에서 잘 파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팔아라. 그래서 10명이 100만 원치씩만 팔면 1,000만 원이 모이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다단계, 그래서 잘 파는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시절인 거죠. 근데 97년도 이렇게 IMF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인터넷도 발달하고 나서는 제품 숫자가 일단은 많아졌어요. 250가지 이상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50가지 이상 늘으니까 100명이 10만 원치씩 쓰면 되는 거라. 옛날엔 100만 원치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100명이 10만 원치를 쓰니까 1,000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팔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갖다 형성하는 사람이 1,000만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래 됐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판매라는 식이 아니고요. 소비를 하는 식입니다. 소비자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모여지는. 여러분도 뭐 10만 포인트를 모으는 것도
뭐 비타민 더블 X하고 유산균 하나 먹으면은 10만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들이 다 먹어. 다 유산균 하나씩 다 먹고 비타민 하나씩 먹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1,000만 포인트를 만든다는. 지금 현재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플랫폼이란 용어 자체가 나온 지가 뭐 특별하게 변한 건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플랫폼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플랫폼 사업이구나. 예전에는 내가 제품이라는 것들을 얘기했지만 이제 아메이라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운데 에어컨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농담을 조금 안 하니까 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이 오는 목소리는 맞게 맞습니다. 근데 주무시지는 마세요. 조는 건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가 그냥 피라미드 다단계라는 게 맞고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 오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플랫폼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어떻게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그것도 뭘로요?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 안에서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결국은 요 안에 있는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또 사업이라는 형태로 전달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만 사실은 고민을 하면 돼. 마찬가지로 쿠팡에서 여러분들 물건을 주문을 해요. 쿠팡에서 주문을 해 쓰는 사람도 있고 쿠팡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나는 뭘 해요? 나는 쿠팡이라는 걸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아메이는 내가 쿠팡이 되어지는 거야. 그죠? 그 안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형태로 쿠팡에서는 존재를 하지만 쿠팡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자체가 쿠팡이 될 수 있는 거야. 물건은 나는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궁금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막 이래 쭉쭉 줄이면은 다이 중에서 대부분이 다 걸려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라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제품이 비싸다. 외제 이제 요즘은 외제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또 미제 뭐 불매 운동을 또 한이 많이 사고를 샀던데 이게 그럼 현대차는 미국 가서 팔면 안 되나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제품이 비싸다는 얘기는 요즘도 해요. 근데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걸 다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뭐 거기에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는 항상 비싸다는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근데 실제 뜯어보면 이게 비싼가 아닌가는 가격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가격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질과 가격을 갖다 같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제품이 다이소에도 있고 쿠팡에도 있고 또 다른 뭐 정품 매장에도 있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은 뭐가 틀려요. 분명히 가격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아메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를 가지면 퐁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가지고 몇 개가 나옵니까? 30 몇 병이 나오나요? 20병이 나오나? 쓰기 따라 나름입니다. 하여튼 뭐 그 퐁퐁을 3대1, 5대1로 희석해서 막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리터짜리를. 그게 지금 요즘 얼마예요? 11,000원 합니까? 15,000원이에요? 왜 그리 올랐지? 큰일 났네. 제가 할 때는, 시작할 때는 8,000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하면은 일반 퐁퐁 파는 거에 20병, 30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15,000원 하는 게 만약에 30병이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한 개가 얼마짜리? 500원짜리라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시중에 파는 것들은 얼마예요? 그 정도 병으로 하면은 500ml나 뭐 360ml 이런 것도 얼마예요? 2,000원, 3,000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단순히 눈으로만 쳐다보면 안 돼요.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C는 중요한 게 흡수율이 중요해요. 2만 원짜리 비타민을 먹는 거하고 3만 원짜리 비타민을 먹는 거하고 2만 원,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뭘로 만들어졌고 또 이게 몸에 어떻게 흡수가 돼요. 아메이에 예를 들어서 아세로라시 같은 경우는 70에서 80%가 몸에 흡수가 돼요. 근데 일반 비타민 시중에 나와서 약국에 가서 사면은 그게 10% 15%밖에 흡수가 안 돼. 그러면은 10% 15%를 2만 원 주고 사는 게 낫습니까? 80% 흡수되는 걸 3만 원 주고 사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뭐가
사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건 제품은 싸다 비싸다 그 단순하게 가격 가지고 뭐딱 보면은 비싸게도 보이죠.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아메이 그래도 제품 팔아야지. 뭐 당연히 팔아야죠. 뭐 안 파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돈을 줍니까 누가? 팔아야 되는데 뭘 파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이게 팔아야 되는 게 아메이에 대한 가치를 파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아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00만, 300만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가서 팔아보십시오. 비싼 거 오늘 아까 그 정수기나 더 마키텍트나 여러분들 잘 팔아가지고 팔아보십시오. 진짜 잘 팔아야 200만, 300만 원밖에 월에 안 들어와요. 근데 아메이 가치를 갖다가 전달하고 내가 소비를 하면서 이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은 월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체를 팔아서 되는, 그러니까 잘 팔면 좋죠. 잘 판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가치에 대해서 전달을 또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팔고 있으면 제일 안타까워 보여, 제가. 가치를 모르는 거지. 아메이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지. 소비자 한 사람한테 가서 그걸 갖다 제품을 전달해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팔아가지고 2, 300만 원을 벌래.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아서 만약에 한 명한테 팔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 10만 원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걸 200만, 300만 원을 갖다 팔아서 벌래. 안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을 쓰는 사람들을 10명, 20명을 모아서 네가 1,000만 원, 2천만 원을 벌래.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스폰서님하고 잘 생각을 해보셔요. 그래서 팔아도 됩니다. 근데 뭘 팔아요? 암에 대한 가치를 팝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팔거든요. 그걸 사십시오. 제가 팔게요. 오늘 살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사셔야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는 거 보면은 유리한 것도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먼저 막 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이 원원투 소득 한 명 내가 스폰서가 나한테 전달하고 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소득이 48,000원, 24,000원, 24,000원, 12,000원, 6,000, 6,000원 들어온 거 들으셨죠? 원원투. 안 듣고 오셨어요? 여기 사기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스폰서면 꼭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소득이 역정이 되고 수입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수율이라는 얘기를 하죠. 거기서 저는 뭘 봤냐면 노력순이라는 얘기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구나. 내가 두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야매 보니까 뭐 내가 속으로는 입체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맞는 거라. 이게 소득이 역전이 되는 거라. 나보다 스폰서가 적게 받아가는 거예요. 노력순이라는 건 알겠는데 혹시나 내가 똑똑한데 잘 알아들었는데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있어가지고 그 놓친 것 때문에 내 친구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또 가족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이게 내 실수로 그게 나는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없어져 봤어. 그래서 A가 가장 첫 번째로 아메이와 거래해서 20만 원을 쓰니까 6천 원. B도 6천 원. 이게 그림 없이 하려니까 좀 하여튼 손해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의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들 사실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은 사실 유리해야죠. 조건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노력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먼저 하면 유리한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 먼저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파트너 중에 저보다 핀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피라미드가 좀 돼서 먼저 한 사람 유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나는 뭐 2억을 3억을 받아가는데 야는 4억을 5억을 뭐 10억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짜증나죠. 하여튼 그 소득이 좀 역전 안 되고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먼저 한 사람 근데 먼저 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크기가 거기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유리하다는 게 뭐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죠? 근데 단 이제 노력을 내가 많이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건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주는 건 없거든요. 이 아메이 사업 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공짜로 주는 건 절대 없다. 라는 거 아시게 되거든요. 소수만 성공하는 거 아니냐. 소수만 성공해야죠. 세상에 성공이라는 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성공하면 왜 합니까? 성공은 원래 소수만 하는 겁니다. 어떤 노력한 자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각자의 개념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가치의 개념이 틀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돈으로 따지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얘기하고 1억을 벌어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벌어야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벌어야 1000억을 벌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가치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월 50만 원만 매달마다 꼬박꼬박 들어와도 나는 좋겠다, 성공했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럼 어디가 맞는 성공이냐는 얘기죠. 그만큼 거기에 맞는 가치만큼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다 줍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크기의 노력만큼 성공을 했다고 저는 100% 성공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만큼 안 했다 그러면은 원하기만 하고 노력은 안 했다는 거 싫거든요. 왜 그만두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글쎄요, 왜 그만둘까요? 아이가 어려서. 그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없어. 동네 어느 동네를 가도 애들이 없어하고 죽겠어요. 좀 우리나라에 애도 좀 많이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애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애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애들 보니까 애들을 너무 늦게 낳더만요. 나이가 한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우리 탑리더 분이 계세요. 탑리더 분이 한 15년 막 이렇게 전에 막 강의 때 얘기하면은 이제 네 나이에다가 0.7을 꼽아야 진짜 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나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15년 전부터. 그래서 이분은 철인 뭐 경기도 뛰시고 이런데 그래 지금 보니까 맞아요. 나이가 60인 사람이 7을 곱하면 42세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만 42세 되는 분들이 지금 60세들이 그때가처럼 이래요.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이 체력이 그래요. 70세인 분들도 보면은 이제 예전 50대처럼 해. 80대인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몸의 나이만 그래 되면 되는데 정신 연령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가 싶기도 하고, 옛날에는 20대에 결혼했는데 요즘은 다 30대 돼야 결혼을 하고 30대 중반쯤 돼야 이제 결혼할까 말까 뭐. 근데 참 웃기는 게 32세, 33세, 4세 때까지는 이제 결혼이 이제 해야 되나 보다라고 딱 했는데 5세를 넘어가니까 바로 노처녀가 돼버려요. 1, 2년 만에 완전히 팍 바뀌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 틀려져요. 노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의 기준이 30대 후반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30대 후반으로 가니까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이게 따지던 것들이 이제는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희한하게 3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요 얘기 아이가 어린 거 얘기하다가 왜 제가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애가 어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들은 제가 34살인 때가 저였고 와이프가 32살 때 저였거든요. 그때는 애 둘이었는데 이제 한 살, 세 살 이럴 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애가 어리기 때문에 했어요. 어떤 분은 애가 어려서 못하겠다 해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가치는 틀리겠지만 애가 어려서 어릴 때 더 좋은 것들을 앞으로 더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리기 때문에 애한테 더 영향을 가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아실현형 부모가 될 것이냐, 자기 희생형 부모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아실현하는 부모, 자기 희생을 하는 부모.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메이 이제 아까 왜 그만두냐고 얘기를 했죠. 아메이는 수입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인세 형태의 소득이야. 어느 정도 X제곱 형태로 이렇게
수입 곡선이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노력을 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네트워크를 10명을 모았는데도 이 사람 써봐야 10명이 썼는데도 3% 6%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무런 소득이 이번 달에 뭐 2만 원 받았니 3만 원 받았니 한 달 내내 고생을 했는데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네트워크가 커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곱의 형태로 커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곱의 형태로 커지는 거예요. 그 곡선의 수입과 노력이 대체로 만나서 이 정도면 맞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대충 오는데 이때가 보통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업을 하신 분은 알지만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언제든지 존재를 해요. 자,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가게를 오픈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게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소득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갖다가 내가 소득 분기점이라고 하죠. 3개월이 되기도 하고 6개월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년, 2년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잡는 게 다르더구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손익 분기점을 넘은 그때부터 돈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그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했죠. 왜? 저는 직장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직장이야. 물어보니까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애들, 내 아는 사람의 99%는 직장인들이고 그 안에서 다 생활하는 사람인들. 그러니까 이 가치 자체가 바로 확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앞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책이 있고 포르노 책이 있는데 웃으신 분 누가 웃었죠? 유심 쳐다보겠습니다. 어떤 거에 손이 먼저 갈 것 같아요? 나는 아주 막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성경책이 있고 포르노 책이 있다. 나는 당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답이 뭔지 아세요? 뭐 답은 아닌데 그분의 얘기에는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뭘 가까이 놔둬야 돼요? 뭐 각자 원하는 걸 가까이 두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이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내 곁에 누군가가 있고 이걸 뭘 알려주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도 틀려요. 사업의 형태로 뭔가 세상을 쳐다보는 눈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소득이 직장인의 형태로 소득이나 이런 것들 쳐다보는 형태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저 같은 게 안 나왔어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왜? 월급이 나와. 일하는 만큼 월급이 나오니까. 이게 왜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OX 저금 어느 시점에 커진다는 자체가 이해가 사실은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메이의 뭐제 느낌상으로는 한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러니까 여행을 가죠. 아메이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하면은 이제 리더십 여행이라는 걸 갑니다. 올해는 어디 가죠? 케언저. 제가 1년에 몇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헷갈려요. 올해 갔는지 케언저 올해 이제 케언즈를 가고 내년에 이제 푸켓을 가족으로 이제 여행이 가는데 그 리더십을 가는 여행 정도 오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이 손익분기점 위치에 대충 와 있더라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여튼 뭐 왜 그만둘까요? 여기까지 안 온 거라 힘든 거라 에라이 안 되는 게다 이거. 그러고 이제 그만두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때까지 버텨라고 얘기해요. 저는 버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빨리 땡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도전적으로 해서 그 기간을 손익분기점 위치를 땡겨야지 왜 자꾸 버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버티는 것보다 땡기는 게 더 쉽지 않나요? 이 위치를. 그래서 웬만하면은 1년 내로 대체적으로 이게 2년, 3년의 걸리시는 게 보통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 여행 보너스라는 게 회계 연도가 걸리기 때문에 연도로 얘기하거든요. 2년 만에 가시는 분, 3년 만에 가시는 분인데 그걸 1년 만으로 1년은 좀 어렵구나. 하여튼 그걸 앞으로 앞당기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만두느냐? 보통 보면은 그래서 그걸 빨리 땡기십시오. 어떻게 땡길 수 있나요? 스폰서님하고 상의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지. 그죠? 제가 급하게 달려왔죠.
저도 숨 좀 돌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빨리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저라도 좀 빨리 달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만 계속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되었을 때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하느냐. 아메이 바깥에 나가면 아메이 외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많습니다. 또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은 흔히 뭐 아직도 유사 다단계 피라미드 같은 건 존재를 합니다. 그죠? 박해가 나면.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1년에도 수십, 수백 개가 생겼다가 없어져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아나 이러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있거든요. 그 신생이라고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말에도 갈 가능성이 많아요. 기가 좀 열리신 분이라고 생각을 기가 열렸다는 이제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죠.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건 다른 사람들 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정도 조건을 갖춰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생필품하고 다양성입니다. 뒤에 제가 조금씩 넘기면서 아메이를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상세한 건 얘기를 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생필품이고 다양해야 됩니다. 제품이 아까 얘기했죠. 한 250가지 정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필품이어야 돼요. 아까 얘기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소득이거든요. 아까 연금 형태의 소득이라고 했죠. 그거는 쓴 사람이 계속 다음에 재구매가 반복해서 구매가 일어나요. 계속 써야만이 계속 이게 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생필품이어야 돼요. 쓰고 없어지면 또 쓰고. 근데 한 번 하고 안 사는 것 같은 거 예전에 막 뭐 요 자석료 이런 거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있나요? 요즘도?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런 생필품이 돼야 되는. 그다음에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같이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아까 또 쓰고 하지 않아요. 한 번 내 얼굴 보고 사줍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한 번으로 사주는 게 끝나지 그다음 계속 쓰지는 않거든요. 계속 쓰려면은 제품이 우수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다단계 업계들 보면은 제품들은 다 우수해요. 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니까 우수한 제품이 아니면은 잘 안, 한 번은 사주는데 그다음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판 제품, 다단계 제품들이 보면 조금씩은 우수해요. 뭐 다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 요즘은 뭐 친환경 환경을 거스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까 100% 만족 보증제 환불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 일치는 제조와 판매 일치라는 걸 얘기하는 거 역사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성공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보면은 결국 나 혼자 팔고 있는 형태밖에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이 다 팔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점포, 무자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점포를 내는 다단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점포도 없고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하거든요. 근데 점포를 내가 내야 된다면은 그리고 그 점포가 또 만들어져 나중에 보면 제품 사업이 아니고 점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런 어떤 다단계 업종들을 보면은 그래서 무점포, 무자본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죠. 노력 순회에서 수입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아메이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경쟁력과 다양성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아까 소비자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소비자 네트워크가 되려면은 250여 가지는 정도의 제품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어디 나가면 250가지 이상은 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거기서 정상적으로 제품이 쓰여지는 제품들이 250가지 그냥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제품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얘들은 요거 사업만 하고 앉아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쓰는 제품들이 한 250여 가지는 돼야 된다.
그리고 경쟁력도 있어야 됩니다. 아메이 제품들이 보면 이렇잖아요. 처음 보면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 기능 식품이 있죠. 벌써 90년 이상이 된 유기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거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더블엑스도 1이고 프로틴도 1이고 오메가3도 1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제 자료가 아니고 본사 자료거든요. 본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1위를 했겠죠. 전국에도 뭐 방송도 나가는데. 안 그러면은 바로 영업 정지를 먹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품 그리고 아티스트리라는 또 어, 세계 5대 브랜드의 이제 화장품이죠. 이번에 또 아까 얘기했던 더마아키텍트, 뭐 저는 더마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더마키트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부산 분들은 좀 알아야 될 건데 제가 소문을 많이 내갖고 왜 더마키트냐면은 어, 더마아키텍트 플러스 데몬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찢이고 저 집에 가서 찢이고 비비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찢이는 시대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서 비벼서 20명한테 데모를 한 게 아니고 찢어서 20명한테 데모를 하는 그래서 더마키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20명 이상은 좀 찢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냐면은 이게 좀 획기적인 제품이 새로 나왔고 그 획기적인 제품이 빛을 발한 이유는 딱 이거더라고요. 보면은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게 효과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티스트리한 화장품을 써왔어. 근데 그걸 가지고 찢으면서 영양을 팍팍팍 집어넣으니까 요즘 ABC에 전국 ABC에 가면은 강체가 나요. 여자분들이 다 전부 다 얼굴이 허옇고 빵빵해. 달덩이 떠 있는 것 같이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뭐 써보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실은 거기에 과학과 기술로 같이 들어가면은 제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못 하니까 그까지 그 시간 안 되니까 들어가면은 실제로 왜 이게 대단한지를 사실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홈케어 제품들, 홈 리빙 제품들 이런 제품들도 정수기나 공기청정 이런 것들이 제품 1위를 하고 있는 제품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가 다 1위 한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안 믿겨지죠. 근데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그죠? 자료라는 거죠. 지금도 실제로 다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제가 요즘 와서 많이 흥분하고 있는데 음, 몸이 흥분한 게 아니고 정신이 흥분하는데 이 이제 드마 아키텍트가 이제 웰리스라는 플랫폼이죠. 이게 우리가 아메이에 보면 길게 성장을 하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아메이가 성장한 시기들이 있어요. 초기에 아까 성장을 했었죠. 왜 생필품이라는 걸 가지고 성장을 했었어요. 미제 생필품이야. 너무 좋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성장을 했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 IMF 오고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들이 막 모이면서 건강이라는 아이템으로 막 성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건강, 건강. 거기다가 똑똑한 사람들이 솔루션이라는 걸 갖다 붙였네. 건강 솔루션이라는 걸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디키도 나와 있고 막 여러 가지 형태의 솔루션이 막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시대가 막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AI잖아요, AI. 그래서 이런 웰리스라는 마이랩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는 AI입니다. AI. 옛날에 그러니까 아직도 아메이를 갖다가 30년 전에 아메이 생필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바보들이죠.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웰리스 건강에 대한 이 자료는 한국의 건강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가 어떤 건강에 지금 몸에 어떤 이상도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떤 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죠?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로 똥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인의 건강을 갖다가 보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합니까? AI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AI가 실제로 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AI의 가장 핵심은 요즘 그 바이오 산업들이 막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그거의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 실험을 옛날에는 쥐새끼 잡아
진화, 생체 실험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그와 같은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만들어 카페였고 현재 상황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가상 세계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수도 없이 옛날에는 한 번 할 걸 갖다가 이 가상 실체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수백 회, 수천 회를 갖다 옛날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임상 옛날에 임상 데이터하고 한 게 얘 보니까 임상 데이터 이럴 때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 갖다가 또 누적시키고 새로운 환경들을 복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몸에서 맞는 유산균이 어떤 것들 찾아내는 복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웰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랩도 데이터에 그 데이터를 누가 해요? AI가 하고 있어. 사람들이 어떤 제가 파트너가 그런 이런 얘기를 하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들이 AI에서 나는 사업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려고 참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네가 AI를 갖다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할래? AI 공부해서 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AI라는 게 제품에 대해서 학습을 해갖고 제품력을 확 높여놓은 걸 갖다 나는 뭘 해요?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하는 거는 회사가 해. 소비자 네트워크는 내가 해.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서 어마어마한 걸 갖다 준 거야. 왜? AI라는 걸. 왜? 이걸 갖다 조금 더 공부하면은 세상에 없는이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이게 웰니스 랩을 전달하니까 어떤 소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왜 너가 해? 나라에서 안 하고 의사가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럴까? 어, 의사는 질병을 하고 나는 예방을 한다. 질병은 돈 벌기 위해서 하지만 예방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나는 그걸 위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만들었을까요? 회사가 만들었을까요? 이거의 뒤에 배경은 사실은 보험이란 건강보험이라는 것도 다 있어요. 왜 건강보험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걸 갖다 메꾸려고 하면은 돈을 갖다 계속 세금을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미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뚱뚱하고 패스트푸드에 젖어드니까 이걸 갖다 날씬하게 만들려면은 자꾸 운동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라. 이걸 안 먹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방이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방을 할 수 있는. 근데 요런 데이터를 갖다가 사실은 어떤 정부 기관과 또 이걸 갖다 연구하는 또 학회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져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누가 해요? 그 다음에 분석해서 제품화하고 또 분석하고 임상 실험하고 이런 거는 AI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내가 AI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나는 AI하고 어떻게 매칭을 해서 살지. 그 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AI는 회사한테 맡겨놓고. 그죠? 더마키텍도 아까 저희 얘기 들었죠. 회사 어쩌면 네트워크를 만들기에 획기적인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는 거 아까 요 부분에 보시면은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게 쓰고 다시 99.9%가 물로 24시간 내에 돌아가는 그죠? 세제. 이 세제들이 그래서 환경에 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꼭 내가 환경을 얘기한다면은 환경을 보호한다고 뭐 사실은 돈 기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 원씩도 내고 그거 전에 이 제품부터 쓰라. 그죠? 너무 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제품부터 하나로 해서 네가 쓰고 있는 제품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재판 일치라고 해요. 제조와 판매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아까 같은 한국 아메이가 소비자 만족 보증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제조하는 사람이 그대로 판매를 하니까 중간에 있는 게 잘못된 거라든지 소비자가 불만족스러운 걸 그대로 환불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이 있는 것들을.
근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전에 우리나라 뭐 옥시 사태도 있었고 콩나물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조한 사람 틀리고 유통한 사람 틀리고 판매한 사람이 틀리니까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하다가 법적 싸움하다가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사실은 이게 내 책임이 되려면은 제조하고 판매한 사람들이 일치했을 때 이걸 더 빨리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아까 소비자 만족 보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제품에 대한 가장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제조 판매만 일치하는 게 아니고요. 생태계 농장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회사에는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연구동 이런 연구동이 세계 뭐 몇 번째로 가는 실험실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소비자 만족 보정. 저는 이거 라벨을 보라고 합니다. 제품 갖다 주면은 이 라벨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한국 아메이의 제품은 이렇게 써놨죠. 불만족 시 3개월 이내에 반품하시면은 환불해 준다고 돼 있죠. 실제로 말만 우리께 환불한다 하고 제품에 그렇게 표기 안 돼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죠? 정수기 사셔가지고 꼭 그 반품 한번 해보시도록. 뭐 샀다가 바로 반품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바로 폐기가 되는 이제 소비자 손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 새 제품이라도 폐기를 해요. 아메이에서는. 역사와 신뢰성 사실 이 부분은 이게 1시간짜리예요. 1시간짜리. 1시간짜리인데 앞으로 1시간 더 하기는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걸 맨 처음에 이걸 봤습니다. 역사와 신뢰성. 아메이가 처음에 제가 22년 전에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메이 역사가 그래도 40년, 50년 몇 년 됐죠. 한국 아메이만 해도 십몇 년이 됐었죠. 그죠? 아메이가 그 당시에도 40년, 50년의 40몇 년의 역사가 되는 지금은 65년의 역사가 되는 거. 자, 쉽게 생각하면 피라미드 다단계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6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평가 기관, 뭐 DMB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제대로 된 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것들을 보면은 이 순위가 최고 등급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왜 그런 신뢰성을 갖다가 왜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죠. 그런 자료들은 사실은 요즘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막 이걸 갖다 어디서 캡처해가지고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뭐 DMB5A1이라는 자료라든지 역사 65년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 다른 회사가 아니고요. 피라미드 다단계로 손가락질 받는 회사가 존재를 한다는 그것만으로 해도 그것도 세계 1위를 갖다 하고 있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입니다. 부동.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 있죠. 뭐 15, 53은 포브스 선정 미국 탑 104기업. 전 세계 아메이 사업자 수가 300만 명이래요. 직원 수가 14,000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0만 명은 제품이 나오면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이 왜 싸질 수 있냐면은 300만 명은 써요. 일단 제품이 나왔어. 내가 하나 만들어냈어. 그래서 소비자가 몇 명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더마아키텍트라는 제품이 나왔어. 이걸 살 사람이 몇 명인지가 대충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품 가격을 갖다 확실할 수 있죠. 근데 일반 회사들은 제품 한 개가 나오면은 이걸 갖다가 얼마에 팔지가 처음에 고민이야. 왜? 이게 100개가 팔릴지 1000개가 팔릴지 10,000개가 팔릴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10,000개 생산해놓고 가격을 이만큼 해놨는데 100개밖에 안 팔리면 어떡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제품의 그 가격이 내가 생산한 것까지 다 엎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싼 가격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소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2 이상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만큼만 생산하는 그죠. 근데 이제 좀 그 아메이 제품을 사시면 TNA라는 게 나와요. TNA라는 거는 제품이 없다는 거죠. 한국에 제품이 없어.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구매. 근데 그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회원 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 지금과 같은 이런
성공 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크게는 두 가지죠. 1교시 때 배운 탱코아라는 거와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배울 이제 너치앤볼츠라는 두 가지를 갖다가 열심히 또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면은 어떤 레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성장하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어져 가는 시스템이 요 안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 그림이 아까 나오셨네, 그죠? 그죠? 선착순이 아니고 매출 순도 아니고 노력 순수란 얘기죠. 스폰서보다 당신이 더 소득이 많다. 왜? 너는 두 사람한테 알렸고 스폰서는 한 사람한테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한 분배가 된다는 얘기죠. 네이버 마케팅과 일반 사업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비교를 할 것도 없는데 초기 자본 안 들죠. 뭐 아메 여기 온다고 그냥 제품 쓰는 게 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업이든 뭐 장사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초기 자본은 분명히 어떻게 5천 요즘 5천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못 하죠. 풀빵도 못 사는 것. 풀빵 기계도 풀빵 요즘 파나요? 붕어빵, 잉어빵은 좀 파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뭘 하나 하려 그러면은 고구마 볶는 기계라도 하나 하려면 몇 천 가지고는 사실 요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초기 자본 필요하다니까. 아메이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경비는 듭니다.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자비도 들어야 되고 그건 필요하겠죠. 경험 없는 게 좋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이 속에서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지만 이 다른 데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은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특히 이제 다른 영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는 게 이 아메이를 성공으로 가는 게. 그래서 아메이가 주부들이 잘해요. 다른 경험들이 잘 없어. 그래서 이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아까 성공 시스템을 갖다 빨리 흡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른 거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분들이 보면은 잘 못해. 왜? 자꾸 이걸 여기다가 접수를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인쇄 수입을 받는 사람이냐, 노동 수입을 받는 사람이냐. 그런 사고의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준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인 거 가지고 자꾸 이 속에 접목하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뒤쳐져. 그래서 경험이 없는 게 더 좋아요. 경험이라는 아메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다단계라든지 다른 사업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 내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뭐 사업이나 장사에서는 아이템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포도 돈도 들어가야 되고 어느 위치에 할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요즘은 잘 되는 집은 직원이 제일 애먹이더라고요. 장사 잘 되는 집에서 직원이 애먹이 돼요. 뭐 제품이 애먹이고 사람이 애먹이는 게 아니고 사러 오는 고객이 애먹이는 게 아니고 직원이 애먹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짜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원 필요 없습니다. 그죠? 시간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일반 사람 같은 내가 아까 전에 사업가라면은 사장이라면은 뼈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24시간이 부족할걸요. 아마 10시간 일하는 것 같으면 12시간, 14시간을 계속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메이는 시간 투자 자유롭습니다. 뭐 2시간 해도 되고요. 3시간 해야 되고요. 그 시간에 몰입해서 하면 돼요. 자유롭죠. 아까 돈이 들어간 만큼 리스크도 크죠. 아메이 사업 리스크 없습니다. 오늘 그냥 그만두시면 돼요. 뭐,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 그만두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돈도 들어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안 한다. 오늘부터 스폰서 전화 안 받으면 그만인데. 그죠? 성공 확률 아까 얘기 드렸죠. 수입의 성격 아까 얘기 인쇄소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은 내가 계속 거기에서 노동을 집어넣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좀 했으니까 영상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 이제 철학인데요. 이게 요 두 분이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엔델이란 두 분이 1959년도에 아메이를 창립을 했습니다. 왼쪽에 요 두 분
사진 나오죠. 이분들이 창립을 할 때 요런 아메이의 창업 이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게 무슨 회사의 가치지? 가치가 아니고 창업 이념이지. 근데 나중에 이걸 계속 사업을 하면 이거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라는 것들을 사실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업 이념이 이제 네 가지 있죠. 파트너십,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정직과 신뢰. 뭐 바로 지금 와닿지 않을 겁니다. 아메이가 시작을 할 때 이걸 자신들의 삶뿐만이 아니고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의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이제 그 아메이 박스에 보면은 요걸 갖다 영어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글로 하면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영어로 이제 표시를 해놨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and healthier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긴 없나? 하여튼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아저씨. 가다 보면은 ABC 내에 아마 이런 걸. 그러니까 아메이 그 택배를 시키면 그 박스에 그 나와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좋겠다, 살면 좋겠다는 게 사실 아메이 가치고 거기에서 사실 출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메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건강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자유가 필요하고요.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필요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은 희망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가치라고 얘기한다면 쓰리 리치를 얘기를 하죠. 시간과 돈으로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관계로부터 프렌드,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친구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뭐 얻으려면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관계도 필요하고요. 돈도 시간도 관계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저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그라는 책에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8가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첫 번째를 꼽는 게 교육 시스템이에요. 아메이는 왜 아메이가 되냐고 저한테 물으면은 아메이는 자가 발전하는 사업이라고. 여기에 계신 분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고 또 여러분을 안내해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왔고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희망을 갖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나와 같은 사람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속에서 배움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제품의 질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탱고에서 배운 것 같이 책도 읽어야 돼요. 오디오도 들어야 되고 미팅도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자가 발전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째처럼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시든 간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함께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